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가 뭔지를 배웠고 함수의 좀 특별한 종류 몇 가지를 배웠어요.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 네 가지 종류를 배웠죠. 그죠? 이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책 찾아보면 다시 알 수 있을 거고 오늘은 조금 어려운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예, 오늘 배울 게 이제 함수에서 좀 진짜 배기로 어려운 거예요. 예,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배울 자 25단원, 정석 25단원을 펼쳐서 진짜 재밌지. 두고 놀라. 미안. 알겠어요. 놀랐네. 네. 잠깐 근데 25단원을 가기 전에 24단원 연습 문제를 질문을 좀 받아야겠네. 숙제됐나요? 24단원 연습 문제 다 풀었나? 네. 자 그럼 24단원 연습 문제 먼저 모르는 거 체크 좀 하고 25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할 거 질문 한번 해봅시다. 7, 8번이요. 7번, 8번? 예, 또 질문할 거 있어요? 함수가 어려워서 예, 연습 문제 좀 충실하게 풀고 갑시다. 또 질문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24-7번이랑 24-8번 문제 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연습 문제 24-7번 자 집합 x가 원소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집합 y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다섯 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xfx라는 함수가 이게 뭐가 돼야 돼? 상수함수가 돼야 된대. 상수함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x에다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그 값이 딱 하나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그래. 상수함수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무조건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요 말을 읽으면은 요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곱하기 f 마이너스 1 값 요거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x 대신 0 대입한 거 0 곱하기 f0 값이랑 그 다음에 1 대입한 거 1 곱하기 f1 값이 어때야 돼? 다 같아야 돼. 그죠? 그런데 0 곱하기 f0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0이야 결국. 그죠? 0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의 f-1도 0이 돼야 되고 f1 값도 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뭐야? f-1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f1 값도 얼마예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니까 자 함수 f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이 되는 함수인데 집합 x의 원소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집합 y 원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 이 다섯 개의 대응 그러니까 요 x 세 개에 대한 대응 관계를 다 결정해주면 함수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얘도 연결시키고 얘도 연결시키고 얘도 연결시키면 함수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마이너스 1이란 1은 무조건 0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조건을 찾아낸 거야 지금. 그죠?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0이 있죠. 0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0이 어디로 가더라도 이 식은 무조건 만족하거든. 그러면은 0이 마이너스 1로 갈 수도 있고 0이 마이너스 1로 갈 수도 있고 0이 0으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으니까 함수는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요?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어지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요거는 또 다른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인데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 5개가 만들어진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5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함수가 만들어지려면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공역의 원소 하나가 대응이 되면 되는데 그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해 주면 우리가 함수가 총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대응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예요. 0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야. 1은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로 정해졌으니까 그럼 얘는 1 곱하기 5 곱하기 1 그래서 총 몇 개? 5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8번 문제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를 구하여라고 했어요. 자, 문제 맨 첫머리에 뭐라고 나와 있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항등식. 항등식은 그러니까 x 자리에 뭘 넣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럼 문제에서 fx 더하기 x 곱하기 f1-x는 1 더하기 x다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야? 이 식으로부터 뭘 찾아야 돼? fx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fx가 뭔지. 자, fx가 뭔지라고 물어보면 fx는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냐면 fx가 미지수고 x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걸 함수 방정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fx에 관련된 어떤 등식이 주어졌을 때 fx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함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fx를 찾아라. fx가 미지수처럼 취급이 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그런 건데 이 함수 방정식은 여러분들 위에서도 몇 개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 24-4번 문제 같은 거 있지? 그것도 함수 방정식이에요.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뭐 3배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문제도 일종의 모든 xy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잖아요, 그죠? fx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이런 것도 함수 방정식이야. 요거를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fx는 뭘까를 찾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적분감을 배우게 됩니다. 미적분감을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은 fx를 구하는 거니까 fx를 미지 취급하고 뭐 x는 그럼 숫자 취급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항등식이니까 x 자리에 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fx를 x에 관한 식으로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 자리에 구체적인 숫자를 넣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 x 자리에 그럼 뭘 넣어주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x 대신에 x 자리에 여기 f1-x가 보이잖아, 그지? f1-x가 보이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접근하기 쉽게 약간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접근하기 쉽게 생각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녀석이 x라면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 녀석이 x는 어떨까? 그러니까 잠깐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얘기해줬었나? 잠깐만 요거 한번 보자. fx는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저번에 설명해준 것 같은데 기억하는지 보자. fx는 2x 더하기 1이다. 뭐 여기 g라고 해볼까? gt는 2t 더하기 1이다. f랑 g는 무슨 함수? f랑 g는 무슨 함수? 서로 같은 함수예요. 왜? 미지수가 다르긴 하지만은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을 이런 식으로 내가 화살표를 이어서 만들어주면은 얘나 대응관계가 어때요? 똑같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미지수가 바뀌어 있어도 이 t를 내가 다시 x로 바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놓으면 얘랑은 서로 어떤 함수야? 같은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왜? 이 미지수에 현혹되면 안 돼 함수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응관계 그림을 그렸을 때 대응관계가 똑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죠?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뭐 5 나오고 이런 대응관계가 얘나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이 두 개는 뭐다? 똑같은 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멀쩡히 던 fx를 x자리에 t를 넣어도 함수는 똑같은 함수야. 알겠어요? 네. t를 다시 x로 바꿔도 함수는 똑같은 함수야. 자, 요거를 여러분들 일단 다시 한번 머릿속에 둔 상태에서 이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f하고 1 빼기 x가 있으니까 1-x를 내가 t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가 이제 f하고 안쪽에 그냥 하나의 문자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되겠어? x는 어떻게 되죠? x는 1-t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x자리에 1-t를 넣어주면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f에 1-t 더하기 1-t의 ft는 1 더하기 x자리에 1-t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얘를 먼저 써보자. 1-t.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를 다 x로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함수는 어차피 미지수의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t를 다 x로 바꿔도 똑같은 상황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t를 다시 x로 바꿔서 주면 1-x 곱하기 fx 더하기 f1-x는 뭐가 되겠어요? x 2-x가 되나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있던 요 식이랑 우리가 대입을 시켜서 찾아낸 요 식이랑 이제 비교를 해주면은 얘는 이제 여기 fx가 똑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f1-x가 똑같이 보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죠? 네. 그럼 fx를 미지수 취급하자 그랬으면 얘는 그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써서? 가감법 써서 보시면 됩니다. fx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f1-x를 소거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f1-x 앞에 x가 있으니까 이거 양변에 x 곱한 다음에 변면 빼주면 f1-x가 아예 사라져 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렇게 해서 fx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좁으니까 이 옆에다 한번 좀 써보자.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써주면은 두 개의 방정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fx 더하기 x 곱하기 f1-x는 1 더하기 x 이런 식이 있고, 자, 이 두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x 곱하기 1-x의 fx 더하기 x 곱하기 f1-x는 x 곱하기 2-x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양변 x 곱해서. 자, 그래서 변변 빼볼 건데 빼는 순서를 밑에 거에다 위에 거 빼는 걸로 하면 식이 좀 편하게 나오겠네. 이렇게 빼보자. 자, 그러면은 얘는 fx로 묶어주면 개수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fx 얘는 빼주면 0 되고 는 이거에다 이거 빼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에다 x 빼주니까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양변을 이걸로 이제 이거 똑같네? 양변 나눠버리면 결국 fx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1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fx는 1이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조금 어려운 식이에요. 조금 어려운 식인데 자, 일단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함수 방정식이라고 한다. 함수 방정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함수 방정식 형태에 따라서 푸는 게 좀 많이 달라요. 예, 이건 원래 이제 모든 종류에 대해서 풀 수는 없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잘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fx 보이고 f1-x 보이고 이런 것들 이제 잘 나오는 형태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사고를 어떤 식으로 전개시키면 좋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1-x를 t로 치환시켰는데 이건 우리가 다른 문제들 풀 때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f하고 안쪽에 한 문자가 아니라 좀 복잡한 식이 나와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그걸 하나의 문자로 일단 치환시켜 주는 게 우리가 좀 식을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f하고 여기 안쪽이 좀 복잡하니까 얘를 이제 t로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준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은데
선생님은 치환을 시켰지만 원래는 이제 모든 그 답지들 보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x 대신에 x 자리에 1-x를 대입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실은. 이게 왜 이러냐면은 아까 봐봐. 1 빼기 x를 t로 치환시키면 x는 또 1 빼기 t가 되잖아. 그지? 얘가 형태가 똑같거든? 그래서 x 자리에 1 빼기 x를 집어넣어주면 이런 식이 또 똑같이 나와요, 실은. 볼래? 1 빼기 x 넣어주면은 여기가 1 빼기 x, 요게 이제 x가 돼버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요거에 1 빼기 x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 1 빼기 x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대신 1 빼기 x를 대입한 식이 결국 이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원리를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원래는 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실은 여러분들 x 자리에 1 빼기 x 넣은 게 의미 알잖아. 근데 선생님 이거 설명 많이 해줬는데 x 자리에 1 빼기 x 넣어준 거 뭐죠? 기억나는 사람? 함수 fx에서 x가 들어갈 자리에 1 빼기 x를 넣었어. 이거 뭐예요? 저기요 여러분들 x 자리에 1 빼기 x 넣은 거 뭐예요? 2학년들은 몰라도 3학년들은 알아야지. 진아? 뭐죠? y는 fx랑 y는 f1-x랑 이거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대칭. 뭐의 대칭? 대칭까지 맞았어. 뭐의 대칭? 대칭이었지. Y는 X. 어? Y는 X. 에이씨 입에서 나온다고 다 그 말이 아니야. 그래프 2학년들은 모를 수 있는 2학년들은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뭐의 대칭? x는 a 대칭. 야 이거 그 백지 테스트 할 때잖아 이거. 어? 형태가 똑같아요. 이거 x는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보면은 x는 2분의 1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0과 1이 0일 때값과 1일 때값이 이렇게 교환이 된단 말이야. 계속 대칭시켜도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x가 들어갈 자리에 1-x를 넣어주면은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시간 관계상 일단 지금 여기에 너무 설명을 많이 하면 우리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알고 있고 한 요 정도만 기억을 좀 되살려 가지고 갑시다. 알겠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24-4번에 연습 24-4번에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3배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 이런 형태식인데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fx는 형태가 어떤 녀석일까? 예. 자, 이 문제를 가기 전에 그럼 선생님 좀 쉬운 형태로 하나 볼게.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 앞에 3이 없어. 이걸 만족시키는 fx는 어떤 형태일까요?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서 배우겠지만 지수함수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지수함수. 자, 한번 볼까? 이거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 fx 더하기 y는 a의 x 더하기 y 제곱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fx는 a의 x 제곱이고 fy는 a의 y 제곱이지. 지수법칙 얘기입니다. 지수법칙 얘기. 이해가 되나요? 네. 이거는 나중에 잘 나온 녀석이라서 여러분들 그 밑에다 참고로 좀 적어놓고 이 앞에 3이 곱해졌으면 얘는 약간 변형된 형태거든. 이 지수법칙에서 얘는 어떤 형태냐면은 3분의 1 곱하기 a의 x제곱 이런 형태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 대입해보면 만족하는 거 보일 겁니다. 네.
요 형태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어차피 잘 나온 거기 때문에 아예 외워두세요 그냥. f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가 되는 그런 fx는 뭐다? a의 x제곱 형태다. 이렇게 이제 함수를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요 지수 자리에 그 정의역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지수 함수라 그래요. 알겠죠? 지수 함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다 다뤄봤고, 자,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가서 25단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적었나요? 네. 항상 없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합성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합성함수랑 역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이게 좀 어려워, 많이.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좀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잡아버리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서도 계속 이제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잘 봐야 돼요. 자, 합성함수는 뭐냐? 함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함수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책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서 가자. 178쪽. 자, 거기 얘부터 한번 같이 보죠. 자,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의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어떤 녀석인 거 하니까 1, 2, 3, 4가 a, b, c, d에 대응이 되는 함수인데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 하니까 1은 a로 대응이 되고 2는 b로, 3도 b로, 4는 c로 대응되는 요런 함수가 f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 g가 있어가지고 g는 y라는 집합에서 g라는 집합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인데 얘는 여기 y가 요 y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이 a, b, c, d를 원소로 가질 거예요.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g라는 녀석은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요게 이제 공역인데 어떻게 대응이 되는 거 하니까 a는 베타로 대응이 되고 b도 베타로 대응이 되고 c는 감마로 대응이 되고 d는 감마로 대응이 되는 요런 함수입니다. 요런 함수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여기 f는 x에서 시작해서 y로 끝나고 g는 y에서 시작해서 g로 끝나는데 그럼 여기 y가 이제 공통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를 합쳐서 한번 써볼까? 이런 거야. 합쳐서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합쳐서 보면은 x에서 y로 간 다음에 또 g로 가게 요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얘를 줄여가지고 그지? 네, 줄여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1, 2, 3, 4에서 시작해서 A, B, C, D를 거친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로 이제 가는데 자, 화살표를 그대로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요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간 과정 1에서 뭐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중간 과정을 아예 우리가 생략을 해버리고 x에서 바로 g까지 가는 경로만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x에서 g까지 가는 경로를 생각해주면은 자, 어떻게 되겠어요? x는 1, 2, 3, 4에서 출발해가지고 g에서 끝납니다. 알파, 베타, 감마에서 끝나요. 자, 그럼 1에서 시작한 게 어디에서 끝나지? 1에서 시작한 게 베타에서 끝나죠? 그럼 1을 베타로 이어주는 거야. 자, 2에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나요? 베타로 가죠? 이렇게. C에서 3에서 시작한 거는 베타로 가죠? 4에서 시작한 거는 감마로 가죠. 그죠? 요런 x부터 g로 바로 대응이 되는 함수를 또 하나 생각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요게 바로 합성함수예요. 요게 바로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를 요 x에서 g로 가는 요런 녀석을 이제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써주는 거 하니까 자, 이 기호 잘 봐. 기호 얘를 G 컴포지션 F 이렇게 써줍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기호는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은 컴포지션이라고 읽어요. 합성이라는 뜻이 합성. 네, 그래서 G 컴포지션 F. 자, 순서가 좀 이상하지? 봐봐, 우리는 여기서 F로 가고 그 다음에 G로 갔잖아, 그치?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썼어? G를 먼저 쓰고 F를 나중에 썼어요. 네, 요거 순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G 컴포지션 F는 뭐냐면은 어떤 x라는 값을 f에 의해서 먼저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다시 g에 대해서 대응을 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 예를 들어서 g 컴포지션 f라는 함수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통째로 가르쳤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의 함수라는 얘기야. 이 함수에다가 1을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1이 처음에 f에서 어디로 갔어? a로 대응이 됐지, 그지? 그 a를 다시 g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 베타로 가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베타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기호를 어떻게 써주냐면 g 컴포지션 f에 가로치고 x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자, 이 녀석은 뭐랑 뜻이 똑같냐면은 g에다가 fx를 대입시켜라. fx를 g에 의해서 대응시켜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x를 먼저 f에서 대응시킨 값이 뭐예요? 여기 있는 값들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거기 있는 값들을 다시 또 어디에? g에다가 대응시켜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두 개는 어떤 표현이다? 똑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 쓴 이유가 x를 이거에서 대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얘에 대해 대응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fg 순서지만은 식으로 쓸 때는 그 순서 계산을 이 방향으로 해요. 알겠어요? x를 f에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다시 g에 대응시키고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합성함수, 이 합성함수 기호, 합성하는 요 연산에 대해서는 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f 컴포지션 g랑 g 컴포지션 f가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봐. 그럼 g 컴포지션 f가 이거라면은 f 컴포지션 g는 뭐가 되겠어요? f 컴포지션 g는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f를 이어 붙일 건데 이어 붙여져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어 붙어지려면 f의 정의역이 g가 돼야지. 그래야지 이어 붙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안 이어지죠? 그죠? 안 이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그죠? 네. 정의역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f를 이으려면은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g잖아 지금. 못 이어. 네. 요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절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건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이에요. 알겠어요? 합성함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네,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기본기를 우리가 배웠는데, 자, 이 기본기 내용이 어디 정리가 되어 있냐면 179쪽 기본 정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밑에 봅시다. 기본 정석 맨 아래쪽에 초록색 글씨 보면은 g 컴포지션 f가 뜻하는 건 뭐예요? x라는 녀석을 어디에 대응시키는 거다? g의 fx 이 녀석이 대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g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런 대응 관계를 뜻하고요. 그래서 g 컴포지션 fx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g에다가 fx를 대입한 거랑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런 식으로 이용해서 써주면은 얘는 g에다가 f1 값을 대응시킨 거고 f1 값이 얼마였어? a였잖아 지금, 그지? 그죠? 그래서 얘는 ga 값이랑 똑같고요. ga 값이 얼마예요? 베타죠? 요렇게 가는 거야.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쓰기도 하고 요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합성함수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몇 페이지냐? 180이 아니고 179쪽에 보기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기 1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됐을까? 자, 지금 그림의 대응 관계가 나와 있어요. x, y, g 이렇게 나와 있고 선생님이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눈으로 보고 풀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보자. f-1 값 얼마예요? 자, 요게 f잖아, 그지? 예, 요 대응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 대응되는 게 어디에 대응돼? 마이너스 3에 대응되죠, 그죠? 그래서 1번에 f-1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f0 값은 얼마예요? 0이 어디로 대응돼? 0이 1로 대응되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f2 값은 2는 어디에 대응돼요? 2도 1에 대응되죠, 그죠? f2 값도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은 G 컴퍼지션 F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마이너스 1을 F에서 대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걔를 다시 G에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F에서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3으로 갖고 이 마이너스 3을 다시 G에서 대응시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로 가죠. 그죠? 예, 따라서 이 녀석은 답이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G 컴퍼지션 F의 0.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0을 F에서 대응시켜 1이지. 그 다음에 1을 다시 뭐에서 대응시켜? G에서 대응시켜요. 자, 그럼 1이 G에서 대응되면은 어디로 가나? 마이너스 1로 가죠. 그죠? 네, 따라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고 찾아주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들 한번 보자. 자, 기본 25-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 F의 3x-1이 2x 제곱 더하기 3일 때 F 컴퍼지션 F의 5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5를 F에서 대응시키고 다시 걔를 F에서 대응시킨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썰 수가 있냐면 F에다가 F 값을 대입시켜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일단 F 값을 먼저 내가 찾아봐야 될 텐데 F 값을 찾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게 fx로 안 나와 있잖아, 그치? 5를 대입시키면 안 돼요. f하고 이 안쪽에 있는 숫자가 5가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5가 되게 하는 x값은 얼마예요? 2죠? 네, 그래서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먼저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x 대신 2를 대입해보면은 얘는 이제 f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2 대입시켜줘야지? 5 아니야? 2 대입시켜주면 얼마 되지? 8 더하기 3이니까 11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f5 값이 11이니까 얘는 결국 f1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똑같은 과정으로 f11이 필요하니까 이번엔 이 녀석이 11이 되는 그런 x값을 또 찾아주면 돼. x 대신 얼마 대입하면 돼요? 4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4를 대입해보는 거야. x 대신에 4 대입해보면 f11 값이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4 대입시켜주면 35 나오나요? 네, 따라서 f11 값은 얼마? 이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의 값은 얼마다? 35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맨날 이거 x값 찾는 게 귀찮아. 처음부터 얘를 fx가 있으면 좋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얘를 fx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f라는 이 함수를 f3x 빼기 1이 이렇게 되는데 얘를 fxn으로 바꾸는 방법은 뭘까 그럼? 아까도 했지만 f하고 안쪽에 복잡한 게 있으면은 문자 하나로 치환시켜 버리면 된다 그냥. 그래서 3x-1이라는 녀석을 아예 t라는 문자로 아예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x는 뭐가 되겠어요? x는 3분의 t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요걸 갖다 집어넣어 주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ft는 3x 빼기 1을 통째로 집어넣었으니까 ft는 자, 이 두 배의 x가 들어갈 자리에 3분의 t 더하기를 집어넣어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t를 다시 x로 바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문자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fx는 뭐가 되냐면은 fx는 두 배의 3분의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f 값을 구하고 싶으면 x자리에 5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거든. 그럼 x자리에 5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랑 똑같이 11 나오죠, 그죠? 확인되죠? 그럼 또 f11 값 구하고 싶으면 x자리에 11 넣어주면 돼요. 그럼 똑같이 아까 전랑 똑같이 35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자, 요 풀이는 지금 책이 없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풀이니까 여러분들 적어둡시다. 네. f하고 안쪽에 좀 복잡한 게 있어. 복잡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준다? 하나의 문자로 치환시키자. 예, t라고 놓고 나중에 그 t를 다시 x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 풀이는 없는 그 책에 없는 풀이니까 밑에다가 적당히 적어둡시다.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을 요령이에요. 예, F하고 안쪽에 복잡한 거 나오는 거 앞으로 한두 번 보지 않을 거거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무조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T로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집합 x가 1, 2, 3, 4, 5를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뭔가 있어요. 이 f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6의 관계를 만족한답니다. 이때 f에다가 fx를 다시 합성을 시켰을 때 그때 이 결과가 x분의 1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인데 자, 요거는 그냥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fx의 정체가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f하고 안쪽에 fx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자, 이 녀석은 또 뭐가 되냐면 fx가 이거였는데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다시 집어넣어 주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다시. 우리가 F1 하면 x자리에 1 대입하는 거잖아요. F2 하면 x자리에 2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FT 하면 x자리에 t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F1 마이너스 x 더하기 6 하면은 x자리에 뭘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써주면 되고 자, 그럼 얘를 이제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1 전개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x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얘는 그 x예요. 그래서 얘는 x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x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 x가 x분의 1이랑 같게 되는 그런 x값을 찾아보는 게 목적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방정식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x 곱해주면 x제곱이 1이니까 따라서 x는 어떻게 돼?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서 정의역 조건에 마이너스 1이 없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제외시키고 1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의 fx라는 건 뭐냐면은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따라서 f의 fx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6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한 줄 건너뛰었었는데 요렇게 된 거야.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 fx가 다시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니까 대입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푼 건데 먼저 이 안쪽에 있는 fx를 먼저 대입시키고 이렇게 쓸 건가 아니면 먼저 x자리에 fx를 넣은 다음에 fx를 대입시킬 건가 뭐 이 차이예요. 그냥 결과는 똑같아. 그냥 이해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되겠다. 자, 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합성함수 수식 다루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1쪽 기본 문제 25-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잠깐 그 전에 여러분들 유제 밑에 두 문제 한번 지금 빨리 풀어볼까?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유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뭐 이제 규칙대로만 풀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단순한 뭐 2차 방정식 푸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기본 25-2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함수를 이제 나타내는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함수 하면서 몇 가지 소개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 자, f 땡땡 x가 x와 살펴 x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뭐예요? x를 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f다라는 뜻이지, 그지? 자, 요거는 똑같은 표현법이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똑같은 표현법을 써보면은 뭐 일단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어요? fx는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그죠? x가 x 마이너스 1로 대응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gx가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 hx가 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x가 x-1에 대응되는 함수가 f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림이 있었는데 그걸 생략하고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x로 대응되는 관계가 g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x가 x제곱으로 대응되는 관계가 h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이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 정도 알아두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G 컨버전 F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는? 얘는 이제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줘야지 이제 정답이 되는 거 아닐까? 정답이 되는 거 아닐까? 땡땡하고 얘는 그럼 x가 어디로 대응이 되는 걸까? 요걸 써주면 돼요. x가 어디로 대응이 되는 걸까? 요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요 첫 번째 표현법으로 표현해보라는 얘기예요, 얘는. 자 그럼 x가 어디로 대응될까 생각해보면 x를 일단 f에서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g에 대응시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x라는 녀석이 f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돼요? x-1로 대응되지, 그치? 그럼 이 x-1이라는 녀석을 g에 의해서 대응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 g란 건 x가 마이너스 2x로 대응되는 거잖아? 그럼 x-1은 어디로 대응될까 생각해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1을 그대로 대입시켜주면 돼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배의 x-1 요게 대응된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중간 과정을 건너뛴 게 뭐가 되는 거야? 결국 이게 바로 G 컨버전 F가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x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대응돼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2로 대응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표현법이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쓸 때 그냥 G 컨버전 F의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다 이렇게 답을 적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어차피 똑같은 표현법인데 여러분들 이제 표현 한 가지만 외워두면 나중에 다른 표현 나왔을 때 이제 까먹을까봐 생소해할까봐 선생님이 여러 가지 표현법을 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2번도 똑같은 과정을 해봅시다. F 컴포지션 G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은 그럼 X를 먼저 뭐에 의해서 대응시킨 거야? G에 의해서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얘를 다시 F에 의해서 대응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F는 X를 X-1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X 자리에 마이너스 2X를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X가 어디로 대응되는 거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대응되는 거다. 자 그럼 요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성질이 G 컨버전 F랑 F 컨버전 G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죠? 자 합성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 잘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봅시다. 3번. 이번엔 함수 3개를 합성하는 건데, 자, 가로가 어디 쳐져 있어요? 요 뒤쪽에 쳐져 있죠? 자, G 컨버전 F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H를 합성하라는 얘기야. 얘는 뭐예요? H 컨버전 G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를 합성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얘랑 같으면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다? 3번과 4번이 결과가 똑같으면 무슨 법칙 성립하는 거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환법칙 성립 안 한 건 확인됐고, 자, 결합법칙 이제 볼 건데,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자, G 컨버전 F를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를 G 컨버전 F에서 대응시켜 주는 거야. 방향을 항상 이쪽으로 읽어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 X를 G 컨버전 F에서 대응시켜 주면 뭐가 됐어?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됐어요. 그죠? 이 녀석을 다시 H에 대해서 대응을 시키는 거야. 자, H는 X를 X제곱으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얘는 결과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결국 어떤 녀석이 되는 거야? X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대응된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전체 제곱으로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4번을 하기 위해서는 H 컨버전 G가 필요하거든.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없지만은 H 컨버전 G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 X를 먼저 G에 의해서 대응시켜. G에서 대응시켜 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얘를 다시 H에 대해서 대응시켜? 마이너스 2X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번을 한번 해보자. 4번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를 먼저 F에 의해서 대응시킨다. 이 순서예요, 이 순서. F에서 대응시켜주면은 X-1로 대응이 되고, 자, 얘를 이제 H 컨버전 G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X가 들어갈 자리에 H 컨버전 G가 X를 요 녀석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결국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면은 X가 들어갈 X-1은 여기도 X-1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배의 X-1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정리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죠, 그죠? 그죠? 이 녀석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네, 따라서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어디로 대응이 되는 거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전체 제곱으로 대응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같죠? 자, 따라서 함수의 합성은 뭐가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뒤에 두 개를 먼저 계산하나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돼요. 단 순서는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이 특정한 함수에 대해서 할지 일반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 3번의 상황은 뭐냐면은 G 컨버전 F, 그러니까 이 녀석을 먼저 통째로 먼저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뛴 다음에 여기로 가는 거랑 얘는 얘를 먼저 통째로 계산해 준 거예요. 요만큼을 G 컨버전 그러니까 요만큼을 먼저 계산해 준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계산했다는 얘기 여기가 생각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 생각키고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연결한다는 얘기죠. 요렇게 거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너무 선생님 못 그렸나? 자, 함수가 3개가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 관계가 3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F,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H예요. 그 다음에 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자, G 컨버전 F를 먼저 했단 말이야. G 컨버전 F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건너뛴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은 먼저 F 얘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건너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작점과 도착점은 어떻게 써요?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빨간색 경로로 가던 노란색 경로로 가던 결과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어디다 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가로 안 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해도 되고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해봤지만은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결과는 똑같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라는 기호가 나왔어요. 자, i는 뭘 뜻하는 거지? i는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예요?
항등함수 나르시스트라 그랬죠.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x에 대응되는 대응 관계를 i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x가 i에 의해서 x로 대응된 다음에 f에 의해서 x-1로 대응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최종적인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최종적인 결과는 x가 x-1에 대응되는 게 f 컨버전 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i 컨버전 f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i 컨버전 f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x를 먼저 f에서 대응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i에서 대응시키니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합성을 해보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최종적으로 x가 또 어디에 대응되는 거야? x-1에 대응되는데 얘는 i 컨버전 f예요. 결과가 어때요? 같죠? 얘는 교환법칙 썼는데 결과가 같네. 그지? 자, 이런 성질은 언제 나타나냐면 이 i라는 항등함수랑 합성할 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자기 자신이 돼버려요. 이거는 곱셈으로 따지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a 곱하기 1이 1 곱하기 a랑 같고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요런 성질이랑 똑같습니다. 네.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이때 요 1이라는 걸 우리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항등원 여건 얘기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합성함수는 요 i라는 항등함수는 합성함수를 곱하기처럼 취급했을 때 요런 성질이 있다. 요런 1에 해당되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유사성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쓴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고요. 얘는 근데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풀 때 G 컨버전 F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G에다가 fx를 대입해라. 이런 얘기랑 같고. 자, 그러면은 gx가 지금 요거였잖아. gx가 마이너스 2x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x가 들어갈 자리에 fx를 넣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 fx의 정체가 x-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게 하나하나씩 가는 이런 걸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실제원에서 문제 풀 때는 이 방법이 좀 더 쉬울 거예요. 아마 이 방법이 좀 간단해 보일 겁니다. 네. 이 방법을 지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거기 182쪽에 유제 25-3번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182쪽에 유제 25-3번 문제 이렇게 대입하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어차피 두 개가 결론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표기법 좀 익히라고 선생님이 지금 연습 한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시간에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야겠네요. 네. 기본 문제 25-3번부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배운 데까지가 유제 다 푸는 게 숙제예요.
진도 별로 나은 게 없어서 숙제 따로 없을 거고 방학 숙제 좀 덜한 사람들 집에서 열심히 방학 숙제 해가지고 토요일 날 보도록